어제 반도체 종목들의 폭락을 불러온 ASML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무려 22%나 폭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실적 발표일이었는데 실수로 하루 전인 어제 하루 미리 매맞았네요. ASML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도는 실적 전망을 발표한 데다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AI 칩 수출에 국가별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반도체주들 전반이 어제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ASML은 2025년 매출을 300억에서 350억 유로로 예상을 낸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회사의 기존 예측과 월가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ASML은 반도체 산업의 풍량계 역할을 합니다. 월가는 ASML이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전망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 신호가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ASML 장비를 비축해서 생산 능력이 충분하고 생산량이 늘어서 반도체 재고가 쌓인 탓이라는 설명이에요. 특히 AI 칩에 대한 수요만 놓고 보면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빅테크주들,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AI 칩 제조사들의 가치가 폭등을 했지만 ASML 매출에서는 여전히 작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ASML의 저조한 실적은 AI 반도체가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유틸리티, 자동차 등의 기존 반도체 부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ASML 매출에서 엔비디아와 AMD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만의 TSMC가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점에 가까운 체제를 강화하면서 핵심 장비 협력사인 네덜란드 ASML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주로 대만의 TSMC, 우리 삼성전자, 미국 인텔이 주 고객입니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의 다른 고객사의 장비 주문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 TSMC의 가격 협상력도 높아져서 수익성 확보가 불리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에요. TSMC는 3나노 미세공정 분야에서 주요 고객사 주문을 사실상 독식을 하고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연히 ASML 장비 공급 물량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TSMC는 가격 협상에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SML의 최고 경영자가 반도체 시장의 회복이 내년까지 지연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부문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고객들이 신중을 기하고 일부 투자를 미루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한 것입니다. 푸케 CEO는 모두가 바라는 만큼의 속도로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오늘날 AI가 없었다면 시장은 매우 암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관련 서버 수요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모바일,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수요 회복이 특히 더디다라고 말했습니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양산이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사실상 독점 생산합니다. 삼성전자나 대만 TSMC 등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위한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ASML 장비를 사용해서 ASML은 대만의 TSMC와 함께 반도체계의 대표적인 슈퍼을로 불리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ASML이 어제 실수로 하루 일찍 공개한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2025년 전망 하향 조정, 예상치를 밑도는 3분기 신규 수주 이런 것을 알리면서 시장이 어제 충격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상장한 ASML 주가가 어제 16% 떨어지고 오늘도 6%대 또 떨어진 거예요. 미중 갈등 등의 지정학적 긴장도 ASML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과 네덜란드의 정부의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ASML의 중국 사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SML은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중국 전망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에 내년 중국 매출 비중은 20% 수준이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ASML의 3분기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직전 분기 중국 매출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49%까지 올라갔어요. 인텔은 경영난으로 독일과 폴란드에서 계획된 신규 공장 건설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부진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사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과잉 재고로 인해서 장기적인 침체에 또 빠져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컨설팅 업체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스에 따르면 AI 칩 시장은 올해는 99%, 내년에는 74%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반도체 시장은 전체는 올해 18%, 내년에는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몇 퍼센트 수익이 났을 때, 얼마를 벌었을 때 그때 팔아야 되는 건데 팔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무조건 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타이밍에 맞춰서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 되겠어. 앞으로는 내가 주식 투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투자 원금을 모두 날려버릴 확률은 아주 커집니다.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원금을 다 날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면 아예 처음부터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런 생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주식시장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경제, 경영, 금융 각 분야에서 공부를 누구보다도 많이 해서 박사까지 딴 사람들도 한 달 월급을 보통 우리처럼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도 아닌 몇억 원, 몇십억 원씩 받는 미국의 전문가를 할지라도 당장 하루 앞의 주가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이 이곳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영원히 돌아가는 것입니다.